나는 부자 회사 가난한 CEO입니다. 제가 오늘 정보조달 우수 제품 인천 경기 지역 세미나 강의가 있어서 준비했던 내용 또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죠.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클릭해 주세요 라는 설문이었고요. 설문에 4가지 보기가 있었습니다. 상속세만 걱정하면 밤잠이 안 옵니다. 법인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CEO입니다. 차명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세금 적게 내고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4가지 설문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1위는 법인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CEO입니다. 66%의 대표님들이 이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가업승계를 하면서 대표님들과 함께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 물론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각각의 이슈마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가업승계라는 좀 드문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했고요. 제가 많은 컨설팅 중에서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평생을 바친 기업의 성장에 평생을 바친 대표님들이 그 대가를, 그 보상을 적법하게 제대로 받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바친 회사가 안전하게 다음 세대 100년 기업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세금, 그리고 가족 간의 평화, 가족 간에 어떤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해서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보람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을 위해서 평생 애쓰신 대표님들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고요. 또 저희 연구소에는 오로지 기업의 절세를 위해서 연구하고 같이 솔루션을 만들고 또 실행하는 업무를 같이 하는 전략 세무사가 17명이 있고요. 물론 이 외에도 뭐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뭐 권리까지 찾는다는 것과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노력한 이 결실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것이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EO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식백과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EO는 최고 경영자,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해요. 이거는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캐리어의 주니어 직업 정보라는 사전에서 찾았거든요. 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또 사장, 또 영어로는 CEO도 사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장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회사의 책임자, 회사 업무의 최고 집행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경영자, 회사의 책임자, 최고 집행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분이에요. 최고 경영자, 회사의 책임자, 최고 집행자.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경영하고 집행하는 일. 아마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대표님이나 회장님들은 전생에 크게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전생에 큰 일을 하셨나 보다. 근데 제가 가업승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대표님이나 회장님의 위치는 너무 외롭고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생에 큰 죄를 지으셨나 보다.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역할의 사람이 드물죠. 일반인들은 이런 최고 경영, 최고 집행, 회사의 책임 이런 일을 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런 타고난 CEO들, 경영자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할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일반인들을 먼저 봤어요. 일반인들을 먼저 보니까 생각 없음, 놀궁리, 밥, 열정, 좋죠? 우정, 좋습니다. 이성, 짜증난다, 고민, 고뇌, 거짓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인간관계, 돈, 인간관계, 피곤함, 많아요. 꿈, 거짓말, 우정, 졸림, 퇴근, 학교, 욕구, 19금, 놀궁리, 누구 낸지 모르겠습니다. 19세 이하에 내겠네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유효성분, 사회적 건강, 허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의 뇌는 어떨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만나신 대표님들의 뇌를 생각해 봤어요. 회사, 첫 번째,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머릿속에 온통 회사만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성장시킬 때까지는. 물론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은퇴할 시기가 되면 완전히 바뀌세요. 저는 그런 대표님, 회장님 많이 만났거든요. 100건 이상의 가업승계를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6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둔 회장님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알죠. 이전까지는 오로지 회사밖에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법인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CEO입니다. 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으니까. 다른 거는 볼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가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지. 옆에 좋은 옷이 있는데 저거 챙겨야 돼. 옆에 맛있는 게 있는데 저거 챙겨야 돼. 그런 생각 하지 못하잖아요. 일단 불을 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경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혜래 가업승계는 10년간 100명의 CEO분들의 가업승계를 도와드리면서 500억 이상의 세금을 줄여드렸습니다. 제가 2년 전에가 500억이었거든요. 이후로는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지 않죠.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그래서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회원이 이미 다 찼어요. 더 이상 회원을 늘리지 않고 있고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저희 연구원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렇다면 법인도 부자고 나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법인이 부자니까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엑시트하는 출구 전략이 답입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요, 경영자로서의 출구 전략밖에 없으세요.
오늘도 세미나 갔더니 또 그 얘기하세요. 아, 급여 상여를 얼마로 해야 적당하냐. 왜 주주로서 엑시트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주주로서 제가 적어놓은 게 법인에다가 내 주식을 매각하는 자사주에 대해서 적었고요. 배당을 받는 배당에 대해서 적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 솔루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할 수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지 못한 거고요. 자사주나 배당은 어느 회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요. 임원으로서 급여 상여, 지적재산권, 퇴직금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법인 자금을 개인화를 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잘못하면 세금이 반 날라가니까 법인에서 돈이 나왔는데 나는 반도 못 가져가니까 힘들게 쌓아놓은 법인의 재산을 세금으로 50%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내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은 분들도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내요. 그건 뭐냐면 합법적인 절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절세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10년 동안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자산이 많은 큰 회사의 대표님들이 이런 출구 전략을 할 때는 과감하시더라고요. 여지껏 모든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규모가 작은 회사의 대표님들은 겁을 내세요. 아, 내가 이거 세금 적게 갖고 나오니까 국세청은 나를 예의주시하지 않겠어요? 언젠간 나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국세청이 그렇게 절세했다고 예의주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탈세한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는 거지 적법하게 절세한 회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영상 중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하고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아주 작은 예이긴 한데 아까 법인에서 자금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급여 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급여로만 갖고 왔을 때와 배당과 급여를 같이 왔을 때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은 급여만 받을 경우에 월급여 300일 때와 1000만원일 때 쭉 세율이 달라집니다. 낮을 때는 연봉 4,800, 8,400 이럴 때 8,400까지도 한 20% 되거든요. 1억 2천 되면 한 24% 돼요. 이 이상 가면 반이 세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급여로만 받는 분은 연봉 1억 2천을 받으니까 24.8%의 세금을 내네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만 받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24.8%였는데 이것을 배당과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 17%대까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에서 또 감면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승계를 앞둔 회사라면 주가에 대한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왜? 급여는 퇴직금에 연동하죠. 근속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 연봉이 퇴직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이 어때서? 네, 퇴직금은요,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단순하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려면 급여를 얼마를 가져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승계가 그렇게 간단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죠. 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이 자산의 이전입니다. 우리 자산은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의 이전이라는 이슈에서 이 주식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에서 중요한 역할인 퇴직금, 퇴직금을 늘리는 거는 급여. 이것을 단순히 지금의 이 세율만 갖고 비교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올해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이 가장 큰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을 앞둔 회사가 있다면, 상속은 예측이 안 되겠네요. 회장님이 연령이 좀 있으셔서 상속에 대해서 준비하시거나 또 증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뇌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본 대표님들의 뇌예요. 온통 회사 생각.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대표님들이 조금만 템포를 늦추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사가 성장해야죠.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회사가 5년 만에 급성장하는 거랑 나와 회사가 같이 10년 동안 성장하는 거랑 어떤 게 나을까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머릿속에 대표님 자신의 미래나 물론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보람과 행복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경험이 대부분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미래나 나의 행복, 내 꿈, 또 우리 가족들 대표님들 가족은 희생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컨설팅한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해외에서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이제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가 같이 탔대요. 그런데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같이 내리더라요. 그런데 본인 집으로 들어가시대요. 알고 봤더니 본인 딸인 거예요. 몇 년 만에 갔더니 딸을 못 알아본 거죠. 그렇게 키운 회사입니다. 그런 몇 년 동안에 자녀분들이 아빠의 그 부재에 대한 부족함 있었겠죠. 물론 잘 극복했겠지만 그래서 대표님들이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회사는 내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키우는 회사야.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가족의 희생,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성장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대표님들의 머리에서 회사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대표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가 안 돼서 컨설팅 회사에서 너무 많이 온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좀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올렸던 건데요. 기업 정보 공개 대상 삭제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 신용평가사가 5개 있습니다. 5대 신용평가사. 요것은 제가 크레탑 기준으로 한 거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거 모든 정보를 빼라. 뭐만 빼라 할 수 있어요.
일하셔야 되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번거롭고 힘드시다는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러면 원치 않으신다면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삭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 오로지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대표님들의 어떤 승계 솔루션, 절세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솔루션에 따른 실행, 물론 저희 세무법인에서 다 진행하고 실행 이후의 소명까지 저희 세무법인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제가 세무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고요. 세무 업무는 저희 세무법인에서 함께 세무 부분은 실행을 해주고 또 법무적인 거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또 저희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평생의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끔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강의 나갔던 내용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영상 하단에 정혜래 가업승계 상담 링크 혹은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빠른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